영상 보면 되니까. 얘들아, 일단은 쌤이 차근차근 한 번씩 다 풀어 드릴 테니까 뭐 맞춘 친구들도 그냥 본인 풀이랑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일단 12번부터 해볼게, 얘들아.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대요. 아, 그렇구나. 정삼각형이 이렇게 놓여 있구나. 그러면서요, 이 녀석이 Y축의 수직이고 꼭지점 C가 직선 Y는 X-1을 움직인대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그림을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요, 여기 C점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 위에 이렇게 있게 될 때, 자, 이 점은 계속 이 직선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얘들아. 그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점 A의 자취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점 A점에 일단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 맞지?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좋냐면요, 이 녀석이랑 여기가 A지? 그 다음에 여기가 점 C점이었잖아? C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 그럼 우리가 정삼각형일 때는 얘들아 그냥 그 기계적으로 해도 돼요. 그냥 무조건 수선의 발 내려. 그러면 애지간하면 보이거든? 수선의 발을 딱 저 변 BC에다가 꽂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수직 이등분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짜리라 그랬죠? 여기 반띵되면 1이고 높이는 우리가 루트 3이야, 얘들아. 1대 루트 3대 2는 외워야 돼. 우리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삼각비야. 그러니까 저 점 A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C가 이렇게 움직이면 A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직관적인 느낌 한번 가져가 주면서, 아, 그러면 A랑 C점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녀석을 X, Y라고 부른다면 이 녀석은 X-1 해주고 Y 플러스 루트 3만 해주면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점 C를 그냥 XY가 막 무수히 이렇게 많은 점들을 그냥 다 왼쪽으로 한 칸, 위로 루트 3칸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되지 않냐, 이 말인 거야. 요거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요 도형의 방정식을요, 내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루트 3만큼 평행이동을 시킵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Y 대신에 Y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Y는 X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점 A의 자취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13번 볼게. 13번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얘들아, 저 절대값이 포함된 저 녀석을 도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1이래. 자, 얘들아, 이거를 쌤이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요, 자, 잘 들어봐. 내가 이 녀석 그려볼게. 이 녀석은요, 일단 x, y가 다 양수일 때를 먼저 생각해봐. 다 양수이면, 자, 1사분면에 있는 도형을 그리겠다 이거야. x랑 y가 다 양수인 쪽은 1사분면이니까. 그러면서 이게 x 더하기 y는 1이야. 그럼 y는 1-x였겠지. 그러면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이게 1사분면에 그려지는 직선의 일부야. 요거 이해할 수 있겠지?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거 보이죠? 그런 다음에 내가 봐봐, 지금 이게 양수일 때 했는데 내가 x가, 천천히 2사분면 쪽으로 쌤이 가줄게. 얘가요, x가 음수고 그 다음에 y가 양수인 거, 즉 2사분면에 있는 영역을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되고 y는 그대로 이렇게 나왔겠지. 동의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거를 그냥 생으로 넘겨서 y는 x 플러스 1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근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좋냐면, 자, 선생님, 제가요 x가 양수에서 음수인 걸로 바꿨더니요
여기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어요 라고 바라봐야 돼. 이거 동의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선생님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됐으니까 이건 무슨 축 대칭 이동 시킨 거야?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요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도형에서요, 내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 1사분면에 그려졌던 요 도형을 y축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그린 거구나로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선생님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냥 음수 양수 해가지고 그냥 그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매번 그렇게 그리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잖아. 그러니까 대칭 이동에 대한 시야를 한번 키워놓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야. 왜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그릴 수 있어. 당연히 관계식을 통해서. 근데 나중에는 저 식이 안 나와. 식이 안 나오고 그냥 절대값 x, 절대값 y가 들어간 뭐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거든. 그럼 그때는 우리가 저렇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못 풀어. 그러니까 지금 대칭 이동에 대한 시야를 빡 키워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x가 음수고 y도 음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1 이렇게 되니까 또 뭐 y는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 건 보이지 얘들아?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원래 거 기준으로 잘 봐.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됐잖아. 그 xy 지금 부호가 다 바뀐 거 보이니? 개수의 부호가?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된 꼴이니까 뭐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거야? 다 바뀌었어.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한 거야. 원점 대칭 이동 시킨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요, 내가 얘는 1사분면에 그려졌던 도형을 원점 대칭 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원점 대칭하면, 얘들아 자, 우리 도형 시간이야. 한번 잘해보자. 이 점이요, 대칭 이동돼서 여기로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요 지점에 있는 점이 대칭 이동돼가지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라. 이거 보이니? 얘들아, 이게 일로 가고 이거 일로 가고 아니야.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는 거는 이 점이 이렇게 중간에 딱 이렇게 있게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똑같은 거야. 저 점에 대해서.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지? 그 다음에 4사분면에 있는 거를 그려볼게. 그럼 x가 양수고 y가 음수겠죠? 4사분면이니까. 그럼 얘들아, x는 그대로 나오는데 y가 마이너스 y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x는 이번엔 그대로인데 y만 바뀌었네? 그럼 무슨 축 대칭 이동한 거죠?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인 거 느껴지세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게 x축 대칭 이동이었으니까 이 녀석을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앞으로 해야 되는 행위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도형의 뭐 원형이 x 더하기 y는 1이었는데 내가 이 녀석에다가 다 절대값이 씌워진 형태를 봤어. 그러면 우리는 1사분면에서 이 녀석 그리고 2사분면은 y축 대칭, 4사분면은 x축 대칭, 3사분면은 원점 대칭 시켜서 다 그려내는 게 절대값 x, 절대값 y가 포함된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이거 이해 가능하겠니? 얘들아? 킬러 문제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이 문제랑 상관없이 내가 그냥 h, x, y는 0이 이렇게 생겼대.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h 절대값 x, 절대값 y는 0을 그리고 막 뭔가를 해. 그러면 지금 이 녀석에 x 대신에 절대값 x, y 대신에 절대값 y를 대입한 거지. 그 도형은 이렇게 그리란 이야기인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됐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이 많이 되니까 잘 배워두시고. 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그린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fx, y equal 0라고 도형의 방정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겨 먹은 거는 얘들아, 정사각형이야. 이게 45도, 45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은 뭔데 얘 기울기가 45도라서 정사각형이 된 거거든요. 이 정사각형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린 거야. 그러면
우리가 도형에서는 중심의 이동을 따지는 게 제일 편하니까 이 녀석이 중심이잖아. 이 녀석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간 거야. 아, 그러니까 중심이 1,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있게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선분들도 다 이렇게 이동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이 자, 이 녀석은 요 녀석이 평행 이동돼서 온 거고 요렇게 해서 온 게 이게 fx, y equal 0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도형의 방정식과요 그 다음에 문제에 어떤 직선이 나와 있냐면 kx-y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이 녀석을 쌤이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그럼 y는요 y만 넘긴 거야. 그 다음에 k로 묶어내면 여기가 x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됐겠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얘들아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지? 이거 직선이었으니까 테마가 자 그러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을까? 하고 봤더니 아 여기 썼네 이렇게 되는 거지. 요쪽에 괜찮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0이고 여기가 0,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괜찮지? 이 직선이랑요 우리가 요 도형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실수 xy가 있대. 그러면 교점이 발생해달라는 이야기인 거야. 직선이랑 요 도형이랑 교점을 발생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냐면 요렇게 지나서 여기에서 딱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가 엔딩 지점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사이에 아무 직선이나 다 그리면 이제 요 도형이랑 교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경계가 되는 직선의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기하적으로 잘 한번 살펴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여기 중심이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을 거야. 그러면 위로 한 칸 이동하고 아래도 한 칸 이동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뿔마 2분의 1이라서 위쪽이 2분의 1이고 아래쪽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사이에만 있으면 되니까 직선의 기울기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최소가 다 뿔마 2분의 1이니까 1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하니까 정답은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 도형을 뭔가 처음에 그리는 게 좀 어려웠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1사분면에 있는 거 그려두고 자 이제는 그러면 암기가 돼. 절대값이 저렇게 복잡하게 씌워져 있을 때요 내가 이 녀석이 싹 다 양수인 거를 1사분면에 갖다 박아. 그 다음에 2사분면일 때는 Y축 대칭, 3사분면은 X축 대칭,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또 대칭이동 시켜도 되고 자유롭게 다 저 3, 4분면까지 채워달라는 이야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능? 오케이, 좋습니다. 자, 14번은 좀 어때요? 14번 괜찮아요? 다들 할만했니? 오케이. 얘들아 저거 규칙성 뭐 열심히 찾는 거지. 그쵸? 화이팅 하세요.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 같이 한번 풀고 넘어갑시다. 얘들아, 요 유형에 완벽해져야 돼. 잘 봐. y는 fx에다가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해야 x equal f-y가 될까를 고민해야 돼. 무슨 짓거리를 해야 될까요를 고민해야 되는데. 잘 들어요. 잘 들어. 일단은 얘들아 뭐 플러스 모시기가 이런 게 붙는 구조가 아니니까 평행이동은 아닌 것 같아. 뭔가 XY의 위치가 바뀌고 부호가 바뀌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은 대칭이동만으로 움직였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 좋겠다. 괜찮아? 그러면요 선생님 내가요 이게 지금 XY가 바뀌어 있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나 그냥 이거 적고 시작할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거야. 맞지? 근데 얼추 비슷한데 달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대입이 됐잖아. 그러면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되지?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하려면 x축 대칭 이동을 시켜야 돼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요 그려져 있는 도형이 우리가 원형 y는 fx였는데요. 이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x축 대칭 이동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자, 원형이요. 마이너스 2, 1, 1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게 원형이야. 자, 이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야. 대칭 이동 시킬 거야. 그러면 기준이 되는 점들을 대칭 이동 시켜놓고 생각하면 돼. 물론 뭐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 선생님 저는 그냥 보이는데요. 그럼 그냥 그리세요. 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킬 거야. 잘 들어봐. 1,0은요 0,1로 가고 0,1은 1,0으로 와. 그러니까 그냥 지들끼리 그냥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냥 이 녀석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보니까 이 녀석은 그냥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괜찮지? 그 다음에 얘들아 마이너스 2,0인 녀석은 대칭 이동해서 0, 마이너스 2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찍힌다. 아, 그러면 이 녀석을 이렇게 그으면 되겠구나. 가 x equal fy야. 맞죠? 이 녀석을 이제 다시 x축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는 0,1은 0, 마이너스 1로 오고 0, 마이너스 2는 0,2로 올라갔겠네요. 여기는 그대로 있겠네요. 하니까 땅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단계적으로 그려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 넘어갑시다. 16번. 자, 방정식 fx, y 이퀄 제로가 나타내는 도형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뒤, 자 천천히 적자. fx, y 이퀄 0을요.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f, y, x는 0 이렇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또 대칭 이동했대. 자 얘들아, 뭐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y는 x 대칭이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든 일단 x, y의 위치가 바뀌는 건 자명하고요.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가 대칭 이동이 되면 x, y 위치 바꾸고 개수, 부호도 다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이요. 다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이해 가능?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은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y는 x 대칭 이동과 원점 대칭을 합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근데 y는 x 대칭 이동을 하고 또 이걸 이동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잘 들어봐 얘들아. 여기서 y는 x 대칭이 하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은 기하적으로 의미가 이 녀석은 y는 x에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까지 하세요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y는 x를 두 번 이동하면 자기 자신도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냥 원점 대칭 이동만 시키면 되니까 fx, y 이퀄 제로가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퀄 제로로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 납득되니?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뭐래? 이 녀석이 gxy, 제로래. gx, y 이퀄 제로라고 했고 이제 기니디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기억 볼게요. 자, 도형 fx, y를 평행 이동하면 저게 될 수 있니? 얘들아, 평행 이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점 대칭 이동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떨 것 같아? 얘들아 고민해봐. 평행 이동을 했대요? 무조건 만들 수 있나? 무조건 만들 수 있나요? 절대 못 만들 것 같은데. 근데 얘들아 그 만들어지는 도형도 있으려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만족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 오늘 명제 배웠어? 너는 저번 시간에 배웠어? 그러니까 발레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항상 만족시킨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거짓이에요.
그냥 발예를 들어주면 돼. 얘들아, 그냥 대충 겁나 웃긴 거 하나 그리세요. 우리가 봐봐,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 녀석 원점 대칭 이동되면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거든. 평행 이동해서 이거 어떻게 최고차 한계수 이거 부호 달라진 거 어떻게 극복할 거야? 절대 커버 못해, 그치? 이게 지금 fx, y y는 0일 때 이 녀석이 이제 gx, y equal 제로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같게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평행이동으로는 절대 같아질 수 없는 거야. 최고차 한계수가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탈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발예, 이렇게. 발예. 서술형 때도 발예 드시면 돼요. 이거 적절하게 그냥 수식 하나 세워. 그냥 만약에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를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안 됨, 뭐 이런 거 보여주면 되고. 자, 그다음 니은 봅시다. 도형 fx, y를 이 녀석이랑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어. 그 니은 그냥 날먹 이렇게 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자, 디귿 볼게요. 자, 원인데요. 이 녀석이 원이래. 근데요, 두 방정식이 서로 일치하면 원의 중심은 원점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 당연히 맞지 않아? 왜냐면 원 자체는 뭐냐면요. 얘들아, 이거 봐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두 방정식이 얘들아 원점 대칭 이동을 시켰는데도 서로 일치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이 딱 이렇게 원점 대칭으로 애당초부터 생겨 먹었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점들이 대칭 이동되면 다 이렇게 180도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대략 대칭 이동이 됐겠지. 그래서 원을 그 중심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요. 근데 그 두 도형이 똑같대.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중심이 0,0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디귿도 참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아마 디귿, 니은 디귿 선지, 특히 디귿 선지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된다. 요 말이 이해가 될까요? 좋습니다. 자기 중심에 대해서 대칭 이동. 자, 그 다음 17번. 여기 아래까지 쓴 거 처음이에요. 일자로 써졌니? 살짝 애매했어? 쌤이 일부러 살짝 좀 이렇게 앉았는데 여기 쓸 때 예전에 이게 그 일자가 되는 범위가 칠판에서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이게 진짜 힘들더라.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내 눈으로 딱 봤을 때 이게 일자가 되는 포인트가 한 요쯤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 요쯤이 되게 잘 써지고요. 일자로 여기가 진짜 빡센 것 같고요. 왜냐면 키를 까치발을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는 시야랑 어느 정도 이게 각도가 한 30도 정도 있는 게 이제 일자로 잘 써지고 여기를 쓰면 이제 앉으면 되지. 그거 이렇게 열심히 쓰면 되는데 저 위는 제가 커버가 안 됩니다. 아쉽죠? 10cm만 더 컸으면 판서를 겁나게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자, 17번. 얘들아, 17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겉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할만하다. 자, A랑 C의 거리가 지금 10m래요. 그 다음에 C에서 D 사이의 거리가 60m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있고, 요 사이가 또 10m지.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뭔가 20m 떨어진 녀석이 이런 식으로 있대요. 이때 뭐야, 최소가 되도록 이니까 우리가 여기 사이에다가 문을 뚫고 싶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얘들아 한번 잘 고민해 봅시다. 여기 C점이랑 60m 간격에 이제 D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여기 10, 여기 폭도 10이고 여기 길이는 20이었어요. 그쵸? 저 가로폭은 60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요 여기까지 이제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요 어느 지점에 다리를 뚫어야 최소가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얘들아 봐봐. 다리를 통과할 때 10m가 소요되는 거는 불가항력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가 뚫더라도 여기 10m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 강가 폭은 없다고 봐도 돼요.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뭔 느낌이냐면 너네가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강폭. 강이다 얘들아. 저 강을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 강이 붙은 거야. 이렇게 탁. 이 강 여기 아래 경계를요. 그냥 저 CD 쪽으로 붙여버렸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리고 나중에 지금 뭐 C 지점에서 지금 심지어 물어보는 게 얘들아 저 다리의 위치거든요. 근데 이게 얘들아 가로에서의 다리의 위치야. 그러니까 이 다리가 요 C랑 D 사이에 몇 대 몇 내분이냐 뭐 이런 거 찾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얘를 다 갖다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림이 되게 심플해져. 왜냐? 여기에서 10m 떨어져 있고 AC 여기 10m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D가 있는데 여기 60m고 여기 아래 지금 20m가 된 거야. 내가 프라임이라고 쓸게. 평행이동돼서 올라왔으니까 여기 간격이 20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사이가 얘들아 60이잖아. 근데 이게 지금 얘랑 얘를 이렇게 딱 그으면 이게 지금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닮은 비가 돼가지고 이게 1대2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1대2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가 20, 여기가 40 이렇게 되면 끝나요. 그리고 여기에 다리가 있었던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 위에 입체로 따지면 얘들아 봐봐. 여기서 20m 떨어진 곳에 이렇게 다리가 있었고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다리는 우리가 뭐 구하래? C 지점에서 D 지점 쪽으로 몇 미터니까 20m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그쵸? C에서 D로 가는 방향에서 미터 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해결할 수 있다. 왜 붙인다는 아이디어는 선생님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녀석이 어차피 그냥 더해져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녀석 붙이면 B가 이제 위로 같이 올라와서 우리가 여기랑 여기 그냥 최단 경로로 이어버리게 됐을 때 이 녀석이랑 만나게 되는 지점이 이제 좋은 지점이라는 거죠. 최소가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기하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8번 가보겠습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X축, Y축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가 원이요. 중심이 2,4고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6,2래요. 그러니까 뭐 저쪽에 뭐 있었다라 칩시다. 여기가 A가 마이너스 6,2예요.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봐봐. AQ 더하기 QP인데요. Q는 여기 X축 위에 있는 점이고 P는 원 위의 점인 거죠 지금. 그럼 얘들아 봐봐. 원래 원이 나올 때는 이 원의 중심이 겁나게 중요해요. 얘 지금 뭐야? 2,4죠? 이렇게 일단 그려놔.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야. 어떤 연관이 있어? 자, 얘는 지금 Q 녀석은 X축 위에 있잖아.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게 문제 풀 때 좀 꿀팁이거든요. 그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Q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점들 둘 중에 하나는 X축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 근데 얘들아 봐봐. 점 P가 여기를 뱅글뱅글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점 P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게 나을까? 아니면 요 A점만 X축 대칭 이동시키는 게 나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뭐 당연한 결과값이지. A를 대칭 이동시키고 싶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대칭 이동시켰을 때 나타나는 점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라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점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이걸 탄생시켰냐? 우리가 Q에 대해서요. QA랑 QA'은 길이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원 위의 점 P가 어디 써야 되지? 근데요. 또 원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요 대칭 이동시킨 점이랑 요 원의 중심을 그냥 냅다 그으세요. 그러면 뭔가 해결이 보여.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냐? 여기 교점이 Q예요. 그리고 여기 교점이 P예요. 이렇게 쇼부가 나요. 그러면 AQ랑 QP를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는 지점이 여기일 수밖에 없는 거야. 가까워야 되니까.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만약에 멀고 싶대. 그럼 여기가 정답이야. 근데 지금 뭐 최소값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A'부터 여기까지 거리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만 톡 빼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딱 봤더니 지금 8, 6이니까 여기 10 정도 됐겠다. 6, 8, 10 피타고라스 숫자 3, 4, 5니까 곱하기 2 하면 6, 8, 10이잖아. 안 괜찮나? 여기가 지금 8이고 여기가 6이야 얘들아. 그럼 저기가 10이겠지. 맞지? 동의하는 거야? 괜찮은 거지? 그래요. 여기서 3만 빼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7.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대칭이동까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뭐 이럴 때 이제 실력 업도 열심히 도전을 해오셔야 돼요. 저기 그 챌린지 있죠? 챌린지. 챌린지 좀 많이 어려워. 여러분들. 이 개념센이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그 챌린지까지 푸는 게 이제 여러분들 2회독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리닉 때 뭐 오늘 뭐 우리 집합 쪽 뭐 다 보게 될 것 같거든요. 뭔가 지금 속도상.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까지 1회독이 끝나요. 1회독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클리닉 이게 뭔가 1.5회독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챌린지까지 들어갈 때 이제 챌린지 들어가기 전에 연습 문제 스텝 1, 2 복습하고 그 다음에 챌린지를 들어가면 훨씬 더 낫다 이거죠. 그 챌린지가 좀 많이 안 풀려도 괜찮아요. 괜찮아. 어차피 문제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못 풀더라도 문제당 적어도 10분 이상씩은 좀 고민을 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못 푸는 거는 괜찮은데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못 풀면 그냥 이게 내가 잘 몰라서 못 푸는 건지 뭔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안 푼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 실력 이런 거에 향상 여부를 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하고 적어도 10분 이상씩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방학 때 시간 많을 때 좀 열심히 고민해봐. 그래서 고민하고 나서 풀리면 또 기분 좋잖아요. 잘 풀리면 또 기분 좋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집합의 연산, 집합의 뜻과 표현 여기 161쪽 161쪽에 이제 요 12번 얘들아 인수분해 열심히 해라. 공수 원입니다. 물론 저 집합 A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집합 B는 뭐 그냥 뭐 쌉소리네요. 그렇죠?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이 절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집합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저 4차 방정식 인수분해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인 거겠죠. 어서 오세요. 인수분해를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디 앉는 게 나을까요? 여기 앉을래요? 방금 도형의 방정식이 끝났어요. 이제 도형의 방정식 따로 챙겨 들으시면 되고, 집합. 민채로 여기 스텝 2 다 풀어봤니? 집합까지? 어디까지 풀어봤어요? 집합 아직 못 들어갔니? 근데 저번에 좀 풀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 6을 안 푼 거. 잠깐만. 6 풀려 있는데? 응? 풀려 있네요. 그쵸? 집합 되어 있네요. 그쵸? 이쪽을 못 들어갔구나. 그래 얘들아 너네가 뭐 아직까지 뭐 거기까지가 숙제가 아니었으니까 뭐 괜찮아요. 온 김에 그냥 듣고 가세요. 일단 우리가 지금은 집합의 뜻과 표현 한 번씩 다 짚어보고 갈 거야 얘들아. 너네가 다 잘 풀어가지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맞은 친구들도 그냥 복습 겸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풀었는지. 나랑 비슷하게 풀었으면 잘한 거고요. 뭐 아니면 말고, 아니면 뭐 저 풀이가 더 좋네 하면 더 배워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다. 얘들아 1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계산 잘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일단 13번 같은 경우에는 뭐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데요 1, 5, 8은 그냥 넣어줬네 얘들아. 그럼 2개만 더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쵸? 근데 얘들아 봐봐, 2개를 더 찾아야 되는데 조건이 2개가 더 나와 있네? 야 그럼 개꿀이네 이러면서 그냥 하나당 하나씩 줬겠지 이런 마인드로 하세요.
집합 A의 원소는 모두 자연수고 원소의 총합이 25래. 근데 얘들아 1, 5, 8 더하면 얼마야? 14 정도 되나요? 거의 11 남았네. 11. 그치? 11인데 집합 A의 원소 중에 3의 배수가 1개 있대요. 1개 있대. 오? 뭐지? 남은 원소의 합이 뭐 2개의 합이 11이어야 되는데 원소 중에서 3의 배수가 하나 있어야 된대요. 그럼 뭐면 되지? 뭐면 돼? 그러니까 3의 배수로 기준을 나누면 되는 거지. 만약에 3의 배수가 3이었으면 3, 8인데 근데 8은 저기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6 하면 5가 되겠네. 근데 5도 저기 있다고 했으니까 안 되네. 그럼 9 들어가면 2가 되니까 저기 아까 나 조건에 나와 있는 녀석에 해당이 안 되지. 그러니까 2, 9였겠네요. 남은 녀석이. 그렇게 다들 풀었죠? 오케이, 좋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그렇게 짚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 14번. 얘들아, 요 14번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너네가 이제 센이든 고쟁이든 이제 이런 걸 들어갈 때 좀 많이 보게 될 표현인데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0, 1 이런 식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얘들아, 요 녀석이 겁나 중요해. 이렇게 있어. 이게 2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일까? 거짓일까?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문제 풀었을 때 내가 이제 이렇게 풀었을 수 있어. 1번은 뭔가 잘 몰라서 넘겼어. 근데 이게 풀다 보면 얘들아, 이게 정답이 2번이랑 5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옳은 거 2개가 딱 나와가지고 그냥 뭔가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어. 그랬을 거야. 뭔가 많은 학생이 그랬을 거거든. 이게 뭔 느낌이냐면 딱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0과 1이네. 원소의 개수 2개네. 확인? 야, 공집합은 쌤이 0이랬어 하니까 2 빼기 0은 2. 일단 맞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5번까지 갔는데 야 씨, 옳은 게 2번이나 5번이 더 나왔네? 뭔가 이렇게 됐을 수도 있거든. 너네가 문제를 풀 때.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돼, 얘들아. 자, 구별해야 돼요. 이 녀석은 0이 맞아.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라서. 근데 가장 헷갈리라고 내는 표현이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녀석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기 때문에 개수가 1개야. 그러니까 봐봐.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비교해야 돼요. 얘는 원소 안에 공집합이라는 이 집합이 원소로 들어간 거야. 무슨 느낌이냐면 봐봐. 얘들아, 너네 이거 구별해야 돼. 이걸 구별하면 돼요. 얘들아, 얘는 원소야, 집합이야? 얘들아, 이거 집합이야. 집합이야. 그 집합을 원소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집합의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원소가 되는 거야.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래서 자, 어려워. 잘 들어봐. 내가 이 녀석이 집합이니까 내가 이 녀석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 부분집합은 뭐냐면 얘들아, 원소가 1개니까 원소가 1개인 거는 2의 1제곱해서 2개잖아. 그 이유가 부분집합이 이렇게 2개이기 때문이야. 요거 동의할 수 있겠어? 괜찮아? 그래요? 자, 이 녀석의 부분집합은 뭐냐면 당연히 이 녀석도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삼아. 근데 이 녀석을 원소로 하는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게 부분집합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요 위로 와보자, 얘들아. 공집합은요, 그냥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0인 집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녀석의 부분집합은 그냥 이 녀석밖에 없어. 근데 이 녀석은요, 잘 봐. 원소, 공집합이라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번에는
이 녀석이 원소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1개이면서 이 녀석의 부분집합은 공집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이 녀석도 부분집합이야. 여러분들 눈에 저렇게 부분집합이 2개로 보여야 돼. 그냥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이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지. 그러니까 공집합 하나 무조건 적고 그 다음에 얘는 원소가 1개니까 이 녀석을 이제 부분집합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로 오면 이 녀석의 이제 원소의 개수는 이 녀석 1개가 공집합이 원소기 때문에 1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녀석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구별을 잘해야 돼. 아시겠죠? 왜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더럽게 나오면 얘들아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한번 보여줄게. 어떤 집합에 공집합도 들어가고요. 이 녀석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 이런 집합이 나중에 등장해요. 와씨 이거 뭔 소리야? 자, 천천히 가봅니다. 원소의 개수가요 1, 2, 3, 4, 5예요. 그래서 NA는 5야. 이렇게 적는 거야. 그리고 잘 들어야 돼. 이 녀석의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면 2에 5제곱 해가지고 32가지가 나와요. 맞지? 그래서 내가 이 부분집합을 다 쓸 수는 없어. 근데 너네한테 이제 뭘 물어보냐면 잘 들어봐. 이거 맞아 아니야? 고민하면 안 돼. 무조건 맞는 거야. 우리가 어떠한 집합은 무조건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참이야. 두 번째,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얘들아, 근거를 잘 들어야 돼. 이 녀석을 원소로 가져서요. 이 녀석 하나만 갖는 부분집합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집합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했어? 자, 세 번째 질문. 이 녀석은요? 참인 거 보이세요? 왜요, 선생님? 이 녀석을 원소로 가지니까. 아, 이거 찍는 거 겁나 힘드네. 저 녀석을 원소로 가져서요. 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괜찮아. 자, 네 번째. 이 녀석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인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어때 보여? 나연아, 참 같아? 거짓 같아요? 참 같아요? 하윤이는요? 참이야. 다들 다수결로 가는 거야? 참이죠? 왜냐? 이 녀석 원소 하나만을 부분집합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이 녀석은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왜냐? 이렇게 생겨먹은 원소가 없어. 맞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참이기 위해서는요, 여기 안에
이 녀석이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런 원소가 없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거짓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들 이해돼? 왜냐, 이 녀석이 A집합의 원소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 이 녀석이 A집합의 부분집합이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맞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봐봐.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이 녀석 참이야 거짓이야? 완전 참. 여기 이 녀석 원소로 삼으니까 동의? 이 녀석은요? 참? 참이야? 이 두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참인 거야. 논리적으로. 괜찮아? 이 녀석은 거짓이죠? 이 녀석은 참. 이 녀석은요? 개쌉소리야. 그쵸? 우리가 중괄호가 없는 이런 숫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중괄호가 없다? 공집합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부분집합은 우리가 이런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얘들아 첫 번째 기준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만약에 중괄호가 들어가 있는데 부분집합 표현이 있다. 그러면 저 중괄호 안에 있는 녀석들을 다 내가 원소로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요거 볼 때도 1과 2를 원소로 갖고 있나 하고 보는 거야. 아, 갖고 있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자연스러워지면 이제 이런 것도 돼요. 자. 얘들아,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아, 이건 당연히 거짓이구나. 걔 쌉소리죠. 저렇게 생긴 녀석이 없으니까. 이 녀석은요? 오, 갑자기 어려워지고 있어. 그쵸? 참인 거 보이니? 참인 거 보여? 선생님, 공집합을 제가 원수로 갖고 있어요. 좋아요. 1도 원수로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참인 거야. 하연아, 공집합을 갖고 있고요. 1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저 두 원소로 부분집합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 될 수 있는 거야. 이 녀석은요? 같은 맥락으로 참이야. 이 중괄호 공집합도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 뭐 낼 만큼 된 것 같다. 그쵸? 야, 할 만큼 했다 나.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구별할 수 있냐 없냐가 겁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학교 쌤들 중에 어떤 쌤이 있냐면 얘들아 이렇게 물어봤어. 잘 들어봐. 잘 들어야 돼. 이 녀석의 부분집합 개수 중에서요. 이거의 개수를 구하래요. 공집합을 집합으로 갖든 원수로 갖든 이 녀석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어떻게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이 포함된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달래. 얘들아, 이 말이 무슨 소리야? 오, 드디어 어려워졌다. 고민해봐. 이거 포함된 부분집합 개수 몇 개일 것 같아요? 바로 말이 안 나오지. 이게 어떻게 읽혀야 될까요? 어떻게 읽혀야 될까? 원소의 관점에서 봐야 돼.
이 원소가 포함된 부분집합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이게 어려워. 그래서요, 이 녀석을 포함시키면 되는 거니까 내가 우리 부분집합 만들 때 얘들아 원소한테 하나씩 물어봤잖아. yes or no라고 물어봤잖아. 너 부분집합에 들어갈래? 네, 아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녀석은 무조건 yes라고 대답을 한 거고 나머지는 갈라질 수 있으니까 16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 저 말뜻을 이해를 못하고 공집합 모양이 포함된 부분집합 개수를 다 세기 시작해. 재앙인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도 이거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 저 개수를 다 세요. 근데 그러면 나락가는 거야. 왜냐? 문제에서 지금 이 녀석까지 포함시킨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맞지? 조심해야 돼. 문제 많이 나와. 그래서 공집합을 원수로 가질 때, 그 다음에 또 이 녀석도 또 원수로 가질 때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와.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서 구해야 돼요. 이거 괜찮지? 이해하는 거지? 안 나오길 빌어야죠. 막상 실전에서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숨이 턱턱 막혀. 대성고랑 충남고가 딱 문제를 이런 느낌으로 많이 내요. 대전고도 있더라. 이거 거의 내가 대전고 거 뺏겨온 거야. 저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진짜 지랄 맞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공집합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14번 뭐 나머지 선지는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2번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원소의 개수가 B가 많거나 똑같겠지. 두 집합이 서로 똑같으면 개수도 똑같았을 것이고. 3번 두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똑같다고 두 집합이 똑같은 거는 완전 쌉소리죠. 째끼고. 그 다음에 개수가 더 많다 그래서 저게 부분집합 관계가 포함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남은 거 5번밖에 없네요. 이렇게. 근데 이보다 큰 짝수인 소수는 있지 않아요? 소수는 유일한 짝수는 2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랑 5번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5번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A가요 18의 양의 약수래. 그렇구나. 너는 열심히 썼겠죠? 문제 풀 때? 그래? 그 다음에요. B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A의 양의 약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자, 그럼 얘들아, 물론 이런 정석적인 풀이 18의 양의 약수를 다 씁니다. 근데 쓰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냥 정석은 다 쓰고 뭐야? 이렇게 6개 있는 거 맞니?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B가 어떤 자연수 A의 양의 약수래. 근데요, 이 B집합이 A집합 안에 쏙 들어가고 싶대. 그럼 내가 어떤 양의 약수를 딱 구했을 때 그 녀석이 다 요 원소들 중에 일부여야 됐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쌤은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싶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양의 약수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괜찮니? 근데 18은 빼고 A가 18, 둘이 지금 집합이 똑같이 말아달라며. 그러니까 A가 18이 아니고 이제 저 남은 녀석들 중에서 그냥 양의 약수 카운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5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안 써도 얘들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냐면 18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약수의 개수는 6개잖아. 근데 이 중에서 18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빼주게 되면 5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다는 이야기인 거죠.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 녀석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5가지 원소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잠깐만. 그냥 자연수 얘기구나. 나 문제를 거꾸로 봤어. 15번이죠? 15번 5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 자, 그다음 자연스럽게 16번도 한번 봅시다. 16번. 자,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집합 A고요. 그 다음에 집합 X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일단 A에 속해야 된대. 근데 X는 1과 2를 무조건 원수로 가져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집합 x의 개수가 얘들아 16개래. 오! 재밌는 정보다.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집합 x의 개수가 16개라는 거는 뭐냐면 1과 2는 무조건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부분집합 남은 원소로 부분집합을 만들었을 때 16개가 나왔다는 거야. 요거 이해 가능할까? 그러니까 3, 4, 5, 6을 갖고 있었을 거야. 맞죠? 그러니까 A집합은 1, 2, 3, 4, 5, 6이었을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 하니까 64가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 흐름이 이해가 돼? 자, 잘 한번 들어봐. 이게요,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몰라. 이 녀석은 n개지? 원소의 개수가 n개야? 근데 이 녀석은 이제 1과 2를 제외한 원소의 가지수는 n-2개지? 근데 이 n-2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16개였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n값은 6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수식으로 적어도 이해가 되니? 괜찮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16번 끝.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에는요, 얘들아,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거는 우리 이거는 경우의 수 풀듯이 풀면 돼. 50의 양의 약수를 이제 집합 A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이 녀석의 부분집합 중에 이제 전체 부분집합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50 소인수분해 하면 뭐 나오니? 생각보다 얼마 없을 것 같은데? 2 곱하기 5의 제곱이니? 그러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 약수의 개수 6개야. 맞지? 그러니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개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수로 하면 이제 홀수 안 가질 때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짝수 잠깐만. 다 짝수일 때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이 2 하나 가질 때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들 생각했니?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집합 구하는 거야. 어렵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잠깐만, 근데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가져달라. 6개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가지려면 이게 잠깐만, 싹 다 짝수인 거를 빼야 되는데, 그럼 싹 다 짝수인 거는 얘들아 몇 개가 나와요? 여기서 싹 다 짝수인 거 빼야 되잖아. 몇 개야? 뭔가 이상하죠? 뭐가 잘못됐을까?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춘 친구들은 어떻게 접근해서 풀었어? 그냥 생짜로 풀었니? 생? 5를 하나 가질 때, 2개 가질 때 이렇게 해서 혹시 풀었어? 경우의 수를 어떻게 나누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이 50의 양의 약수면 너네가 이제 1, 2, 잠깐만, 그 다음에 5, 10, 25, 50 이렇게 6개 찾은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하고 여기서 생각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여기에서 내가 뭘 뺄 거야. 근데 뺄 때 이러면 안 돼. 이게 지금 선생님 이거 한 개 있으니까 지금 여기 이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는 이거여가지고 이게 64 빼기 2니까 60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봐봐, 겉보기에 지금 짝수가 2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내가 이거 하나로 이루어진 거를 빼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직접 집합을 구해보면 얘들아 짝수인 게 지금 얘랑 얘랑 얘가 이렇게 세 개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 세 개로 구성된 녀석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게 2의 세제곱을 빼야 돼요. 2의 6제곱에서. 그래서 정답이 56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를 안 적고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거 아니야. 맞지? 50의 양의 약수 중에 홀수인 걸 구하면 되죠. 여기서 홀수인 거 어떻게 구해? 2가 하나 들어갔다 치고 2가 하나 들어갔는데 이 녀석이 5의 0제곱, 5의 1제곱, 5의 2제곱과 만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개로 구성된 녀석을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냥 2의 세제곱을 바로 뺀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 근데 뭔가 내가 저 생각을 잘 못할 것 같아. 그냥 막 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틀렸어. 그러면 이 방법도 잘 점검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 틀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 얘들아. 조심해야 돼. 그래 차라리 노가다 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거를 50의 양의 약수를 이렇게 싹 다 적어. 그 다음에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기 위해서는 내가 이 6개의 원소로 부분집합 만들어 2의 6제곱. 여기서 이제 내가 이 짝수 3개로만 부분집합 만들어 2의 세제곱. 그냥 천천히 이런 식으로 다 해도 돼. 근데 뭔가 내가 이거를 쓰기가 싫은 순간들이 올 수 있거든. 아까 저 문제처럼. 그러면 안 쓰고 싶으면 조금 생각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할 때 얘들아 저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를 고민을 해보면 돼요. 그럼 짝수의 개수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일단 2가 들어가야 되잖아. 맞지? 얘들아 자 너네 이거 약수의 개수 이거 구할 때 이거 6개로 이거 구할 때 1 더하기 1에다가 2 더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6개 나오잖아. 쌤이 이거 이유 설명했었죠? 나 했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요 2의 0제곱과 2의 1제곱 중에 내가 뭐 고를까 이거야. 왜? 이게 2잖아. 근데 내가 이게 2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게 2의 0제곱과 2의 1제곱이 있는 거고 5의 입장에서도 지금 저게 5의 2제곱인데 내가 이게 5의 0제곱, 5의 1제곱, 5의 2제곱 중에 뭐 고를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연수의 개수를 셀 때 뭐 1부터 n까지면 n개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얘는 우리가 소인수 1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0제곱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 자리에 1이 붙는 거거든. 더하기 1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소인수가 잘 들어야 돼. 2가 이렇게 하나 있어. 그럼 무조건 저 6개의 절반이 짝수 원소의 개수예요. 왜 원화 돼? 왜냐면 너네가 이제 소인수를 구할 때 진짜 집중해야 돼. 2밖에 짝수가 없어. 2밖에 짝수가 없어. 그래서 짝수의 개수 구하라고 하잖아? 근데 지금처럼 2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반절 치면 돼. 근데 만약에 얘들아 이게 100개의 약수 중 막 이렇게야. 홀수인 거 찾아야 돼.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수의 개수에다가 몇 분의 몇 곱하면 짝수 나올 것 같아? 다시 한 번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해요. 얘들아 100은 우리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지. 그러면 약수의 입장에서는 내가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짝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2의 1제곱 또는 2의 2제곱을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전체 개수에다가 3분의 2를 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게 얘들아 이거 약수의 개수 구하면 9개잖아. 3 곱하기 3이니까. 근데 내가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6 나오죠. 이게 짝수 약수의 개수야. 그럼 반대로 이제 홀수는 이 녀석에다가 요 3분의 이거 뺀 거 1 이런 식으로 하면 홀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짝홀의 개수를 파악할 때는 요 소인수 2의 개수로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해. 외워놔도 괜찮아요.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많이 모르더라고.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어려워. 이렇게 딥하게 약수를 안 배우잖아. 근데 요 관점만 있으면 돼. 우리가요 약수에서 짝홀을 구별하는 거는 소인수 2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소수는 싹 다 홀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2의 개수로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짝홀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야.
잘 기억해놔? 알겠지? 논리처럼 이거 18번 보니까 좀 재밌던데. 이게요, 자, 조건이 뭐라 나와 있냐면, A의 원소이면요, 7에서 그 녀석 뺀 것도 A의 원소래. 그쵸? 이렇게 해석해야 돼, 얘들아.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자연수고요. A의 원소면 7에서 그 녀석 뺀 것도 A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오, 그렇구나. 그럼 얘들아, 원소의 개수가 1인 집합 A가 존재할 수 있을까? 존재해요? 왜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그러면 쌤이 조건을 한번 바꿔볼게. 만약에 이게 모든 원소가 자연수가 아니라 유리수예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 A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니까 바꿨겠죠? 유리수로. 뭐일 것 같아요, 원소가? 오, 뭐일 것 같아요? 맞아요. 2분의 7을 원수로 갖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인 집합이 존재할 수 있어. 왜냐면 7에서 2분의 7 빼면 2분의 7 나오잖아. 그러니까 x equal 7-x가 존재가 자연수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우리가 x가 자연수인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짜리 집합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에 나왔어요, 얘들아. 근데 막 다 써봤더니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점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요거 뭔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다음 니은 볼게. 원소의 개수가 2인 집합 A는 3개이다 라고 나왔어요. 3개일까요? 원소의 개수가 2짜리래 얘들아. 원소의 개수가 2짜리. 어떤 것 같아? 완전 맞는 것 같죠? 왜냐면 쌍쌍이야 얘들아. 1, 6, 2, 5, 3, 4 이렇게 3개 있잖아.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 집합은 딱 저렇게 3개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거 납득돼요? 괜찮지? 그 다음에 2를 원수로 갖는 집합 A는 5개니? 라고 묻고 있어요. 얘를 원수로 가져야 돼. 그러면 2를 원수로 가지면 얘들아 잘 봐. 무조건 5는 가져. 그러니까 얘는 고정이야. 그리고요 나머지 얘들아 제일 큰 녀석을 구해보면 큰 집합은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적을게. 원래 이렇게 적으면 이제 쌤들이 싫어하겠지만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내가 봐봐. 이제 요 녀석의 입장에서 얘는 이미 확보야. 2 가면 5가 따라가니까. 그럼 이제 얘들아 남은 원소가 이제 1, 6, 3, 4 이렇게 있잖아. 근데 내가 1을 원소로 가지면 6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야. 맞지? 3을 원소로 가지면 4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거 원소도 이렇게 한 덩어리들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때. 맞지? 그러니까 이 녀석한테 물어봐. 너 저기에 들어갈래? 예, 아니요. 너 저기에 들어갈래? 예, 아니요. 그렇게 해서 2 곱하기 2 해가지고 여기에 4가지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5가지라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내가 이거 유치하더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너네 수능과 조화 까먹지 말라고. 진짜 까먹으면 안 돼. 너네 그냥 수능을 적어보니까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고1 때 그래도 쌤한테 배워놨으니까 나중에 안 까먹고 잘 했으면 좋겠다. 자 근데 19번 뭐야? 얘들아 1, 2, 3, 4, 5, 6, 7의 부분집합이면서 공집합이 아니래요. 그쵸? 그럼 일단 전체 개수는 2의 7제곱 빼기 1이겠네요. 공집합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이해되니? 제한 조건 없을 때는 얘들아 전체 저것만 있을 때는 127개라고 구할 수 있어야 돼. 근데요 뭐라 나와 있냐면 x의 모든 원소의 곱이 홀수래. 곱 짝수는 때려 죽어도 있으면 안 되네. 괜찮아?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조건이 뭐라고 읽혀야 되냐면 원소는 only 홀수 납득되지. 그 다음에 나조건 볼까? 얘들아,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래. 그 홀수를 몇 번 더한 거야? 홀수를 홀수번 더한 거야. 이거 이해돼? 왜냐면 짝수가 안 나오려면 홀수가 나오려면 홀수를 홀수번 더해야 돼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게 원소의 개수가 홀수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납득?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요, 내가 원소의 개수의 입장에서 케이스 분류를 하면요, 얘가 1개, 3개, 5개, 7개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는데 홀수가 4개밖에 없다? 맞지? 그러니까 개수가 5개까지도 안 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 3개일 때로 가는 거야. 동의?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홀수, 서로 다른 홀수 1, 3, 5, 7,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가지수랑 여기는 3개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여기 4, 4 이렇게 나오니까 둘이 더해주게 되면 8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맞니? 맞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된다, 선생님. 그래요. 우리가 이제 조건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홀수,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홀수 4개, 1, 3, 5, 7 여기까지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홀수라고 얘기하게 된 근거는 뭐냐면 원소의 합이 홀수이게 되려면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홀수계여야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괜찮지? 이렇게 잘 풀었으면 여러분들이 요 챕터가 나쁘지 않을 거야. 이제 복습할 때 여기 수능 챌린지 문제를 열심히 풀면 되는데 너네도 이제 뭐 살다 보면 첫사랑이 생기겠죠? 뭐 생길 수 있죠. 이미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보통은 연락을 할 일이 없죠. 뭐 나도 연락하는 건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안 돼. 그냥 소식을 전해 듣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도 이제 뭐 가끔 인스타에 뭐 사귀고 뭐 올리고 그럴 거 아니야? 뭐 여행을 갔다 온다던가 그럼 이제 뭐 그렇게 살고 있구나를 상대도 아는 거지. 아니 뭐 마팔이죠. 마팔이니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 미련이 남아서 팔로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게 전혀 아니야. 그냥 표정이 심각해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막 개차반으로 헤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나는 우선이라서 그 친구도 이제 무용 입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너무 바쁘니까 이게 뭐 안 돼서 그냥 그렇게 쭉 나가고 뭐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간 거야. 너네 막 그러면 안 돼. 막 이상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너 되게 심각해. 너 표정 진짜 심각해. 너네가 모르는 어른들만의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민한 걸 못 받아줘요. 막 이제 막 안 먹을 거 아니야. 무용하는 애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했거든. 이제 내가 열심히 할 만큼 했는데 고3 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 그래서 진짜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나를 위해서 헤어졌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고 이제 됐다. 얘기가 하염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컨텐츠가 이게 말이 안 돼요. 뭐 얘기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쵸? 언젠가 간간히 풀어줄 날이 오겠죠. 하염없이 길어져서 안 됩니다. 네, 그래요. 자, 나는 지금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자, 볼게요. A랑 B 집합이 이렇게 A에 대해서 섞여서 나왔는데 얘들아 봐봐. 이 표현에 주목을 해야 돼요. 합집합이 뭐라는 거야? 합쳤더니요 1, 2, 3, 4, 5, 6이래. 맞지?
원소가 1, 2, 3, 4, 5, 6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 그러면 내가 지금 1, 2, 4, 5, 6까지는 보여.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뭐야? 3이랑 5가 비었다. 맞죠? 그럼 얘들아 여기서 케이스가 좀 나뉘겠지. 지금 봐봐. 요 녀석이 그냥 아싸리 3, 5일 수 있고 혹은 5, 3일 수도 있고 아니면 3, 5, 5, 3, 3, 5, 5, 3 이런 식으로 다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한 녀석은 중복이 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요 녀석들이요 뭐 1 또는 2일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합쳤을 때 그냥 여기에 같이 중복되면 그냥 한 개만 쓰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자 우리가 풀 때 관점을 잘 잡아야 돼. 너네가 지금 요 세 개의 이렇게 원소가 있어. 어떤 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싶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편한 걸 생각해야 돼. 제일 편한 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들아 2차 방정식 계속 푸는 것보다 이 녀석이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외에 다른 수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기도하는 거야. 이 녀석이 3일 때요. 나머지에서 뭔가 5가 튀어나와라.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이 녀석이 5일 때도 마찬가지로 뭔가 여기서 아다리가 맞아서 합집합 이렇게 나와주세요. 제발 이 두 번째 안에서 끝났으면 좋겠는 거야. 왜냐? 이 뒤로 가면 한도 끝도 없지.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3 또는 5, 뭐 이 녀석이 3 또는 5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가는 거야. 3-a가 3이면 이 녀석은 a가 0일 때라는 거잖아. 근데 a가 0이면 여기가 3이 나와서 오 뭐야 괜찮은데? 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와버려. 그럼 문제가 뭐냐면 합집합은 1, 2, 3, 4, 5, 6밖에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3이 튀어나오면 이쪽에도 마이너스 3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건 모순이겠죠?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은 탈락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마지막 제발 나와주세요. 이 녀석이 5이면 좋겠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면 좋겠다. 그럼 이 녀석을 저 위에다가 대입해보면 어때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여기가 4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나와줬네? 겹쳤네? 그거 제발 이쪽에서 3 나와주길 기도하면서 대입해. 그러면 4 더하기 2 빼기 3이니까 와, 딱 3 나왔다. 이러면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였을 때요. 집합 a가 1, 2, 4, 5였고 b집합이 4, 6, 5, 3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나왔으니까 냉큼 그냥 a값 마이너스 2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교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죠? 이 녀석 교집합 구해보면 뭐야? 4랑 5밖에 없죠? 그러니까 4 더하기 5는 9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야, 얘들아, 이 문제는 쌤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게 있거든요. 네, 일단 안 푼 친구들이 좀 덜어 있으니까 쌤이 3분 동안 고민할 시간을 드려볼게요. 자, 어떻게 풀었는지 쌤이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얘들아, 이 녀석은 우리가 드 모르간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요. 이렇게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교집합을 뺀 거랑 똑같겠죠? 차집합 한 거랑. 그러니까 이 녀석은 참 이렇게 됐던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다들 이렇게 풀었지? 그런 다음에요. 니은 볼게요. 얘들아, 잘 봐. B가 아닌 순수한 A랑요. C가 아닌 순수한 A에 겹치는 부분은 A에서 이 녀석을 뺀 거니? 라고 묻고 있어요. 전혀 아닐 것 같아. 그림만 봐도 이거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A 입장에서는 B도 아니고 C도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B가 아니거나 C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아닐 때 이게 교집합 처리가 이렇게 된 모양을 잘 봐야 되거든, 얘들아. 근데 잠깐만. 이게 뭔가 쌤이 봤을 때는 출제한 메커니즘 자체가 뭐일 것 같냐면 이게 이렇게 한 것 같아. A 차집합이 공통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분배 법칙 시키면 뭔가 이럴 것 같아서 이렇게 낸 것 같아요. 그치?
표현 자체가. 이거 뭔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면 틀려. 순이 이거 분배법칙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합집합이랑 교집합일 때만 저렇게 하는 거야. 차집합일 때 함부로 하면 안 돼. 중요해.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면 저 원형에서 자 이렇게 한번 바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 그러면 여기서 묶는 거야. B의 여집합이랑 C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A랑 B 합 C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모양 나왔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이론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이게 나와. 근데 수식으로 가면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건 뭐냐면 얘들아 봐봐. B가 아닌 순수한 A랑 C가 아닌 순수한 A에 겹치는 부분이야. 그러면 A에서 B 합 C 빼면 돼요. 외워놔도 괜찮아. 의미론적으로. 이거 뭔지 이해되나?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 녀석이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순수한 A, B가 아닌 순수한 A는 이렇게 교집합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아닌 순수한 A는 이렇게 됐을 텐데 이 녀석이 지금 겹치는 부분을 구하는 거잖아? 겹치는 부분은 얘들아 저기 뭐야 여기밖에 안 되죠? 보이니? 그러니까 A에서 B 합 C를 뺀 모양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B도 아니고 C도 아니어야 된다는 게 느낌적으로 와닿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괜찮아? 이거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니은이 땡, 니은 땡이야. 니은 땡이야.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얘들아, 요 녀석도 우리가 되게 많이 나오는 녀석이거든? 이거는 잘 들어야 돼. 요 집합 모양을 문제 옆에다가 한번 그려 놓으세요. 이게 B랑 C가 만약에 이런 상황일 때요. 와, 씨, 너무 못 그렸는데? 거의 뭐 찐빵 같죠? B랑 C가 이런 식으로 있어. 그 다음에요. A가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돼. 이게 그 A가 여기에 걸쳐 있으면서 저쪽에 걸쳐 있으면 돼요. 이게 그림 그리는 게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거 뭔지 이해돼? 아니면 얘들아 내가 한 번 더 그려줄게요. 이게 봐봐. 둘의 차집합에 합집합에 속했잖아. 그러면 B랑 C가 만약에 얘들아 겹치는 게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요 순수한 B 영역이랑 순수한 C 영역을 합친 거지.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이거 영역이야. 대칭 차집합이잖아 저거. 그 녀석의 안에 A가 들어있대. 그러니까 A가 이게 한쪽에만 이렇게 그려지란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A가 이렇게랑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게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내가 예쁘게 그려주고 싶어. 이게 발예를 알고 있는 게 편하니까 B랑 C가 그냥 서로 소였다고 생각해. 교집합이 없어. 그리고요 A가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그냥 A가 여기 B랑 C에 다 속하는 얌체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녀석은요 B의 부분집합도 아니고 C의 부분집합도 아닐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앞에 상황을 만족하는 A를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려버린 거야. B, C, A를. 요거 느껴지니? 괜찮아? 이게 대표적인 발예 그림이에요. 외워놓읍시다. 내신 때 겁나 자주 나와. 대칭 차집합에 부분집합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요. 대부분 다 이거긴 하거든 얘들아. 대부분 다 요건데 두 녀석이 이렇게 얌체같이 쏙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 기억해 놓읍시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려도 얘들아 이게 수학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림이야. 이것도 괜찮아.
근데 이거 그림은 좀 뭔가 좀 짜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교집합 없는 녀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럼 얘들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선생님, 그러면요, 봐봐, 이렇게 외워놓으면 안 된다. 이 두 녀석이 보통 애들이 이 그림을 모르고 요 그림만 외워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중에 좀 어려운 교재를 보면 요 그림이 해설지에 많더라고. 근데 이것만 외워놓으면 애들이 이제 학교 쌤들이 어떻게 카운터 치냐면 비교시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또 문제를 조건의 제한에 달아. 그러면 아, 이 경우가 아니니까 이게 맞는구나 이렇게 가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래도 아니야. 내가 그림을 좀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 나 겁나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미적 감각을 살려야 되거든요. B가 이렇게 생기면 자, C가요. 처음 그려봐. 아니지. 여기서 꺾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거 겁나 신기한데? C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얘들아, 여기 교집합이 있는 거지. 내 맘대로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거야. 여기 교집합이야. 여기 납득? 근데 A가 이렇게 있으면 돼요. 이거 하고 싶었어, 내가. 야, 이거 나오면 애들 진짜 마탱이 많이 간다, 이거. 쌤이 이제 또 취미생활이 또 어려운 문제 풀기인데 TOT 교재 가면 아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쌤이 알기로는 블랙라벨 이런 거보다도 훨씬 어려울 거거든. TOT라는 학원이 있어, 얘들아. 근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완전 심오합 위주로 하는 데인데요. 거기에서 요 그림이 하나 있어. 근데 이 그림을 카운터치는 요 그림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알려주는 거야. 지금 배워가세요. 나도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한 조건이 들어갔을 때 이 녀석이 보통은 참이라고 애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요 그림이면 발예가 생겨. 요거 이해돼요? 왜냐면 얘들아 봐봐. 차집합이면 요 모양이잖아. 그치? 이거 뭐냐 이거. 단백질 수용체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죠? 이게 저 대칭 차집합이잖아. 인정? 이게 대차잖아. 요 안에 A가 쏙 이렇게 아래쪽으로 얌체처럼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잘 배워갑시다 얘들아. 안 나와 있을 거야. 개형이. 요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여러분들.